네, 딜서이트 S 다냐 선생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정말 크리스마스 이브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너무나 좋은 흐름이었는데요. 뉴욕 증시 진단해 볼까요? 일단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도 어제 좋게 끝났고요. 결국에는 이제 크리스마스 산타 랠리는 오늘 마감하는 미국 시장이 상승으로 끝일 거냐, 이 부분이 결국에 관건이 될 건데, 미국 시장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상 최대 마켓머니 펀드 잔고를 보여주고 있고 6조 4,700억 달러를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다. 풍부한 유동성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상황에서 이제 연방정부 셧다운에 대한 우려감이 내년 1월 3일로 연기됐어요. 그럼 이 우려감이 완전히 해소된 건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주요 IB 11개가 내년도 S&P 500 지수 전망을 최소 6,500에서 최대 7,100까지 S&P 500 전망치를 대략 8.8%에서 18.8% 상향시켰거든요. 이 부분이 결국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적용하면서 기술주들의 부각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계속해서 볼 거는 이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도 대외적으로는 경기가 굉장히 좋다라고 보여주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경기 위축 국면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소비자 신뢰 지수를 보면 104.7을 기록했거든요. 보통 111에서 120 요 사이에서 움직였었는데 104.7 예상 밖 급락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단은 미국 시장 역시도 지금 이제 단기 과열을 경고하고 있는 그러한 국면, UBS 워버그에서도 단기적인 증시 버블 국면에 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1월 20일까지는 이러한 호재와 유동성을 근간으로 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결국에 중간중간에 흔들림은 굉장히 좀 크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지수 상승을 견인한 거는 이제 반도체 섹터죠.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브로드컴까지도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반도체가 지수를 이끌었고, 그다음에 낙폭이 컸던 제약 바이오와 연료 전지, 신재생 에너지들이 강한 반등을 보이면서 시장 분위기를 형성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양자 암호가 비트코인의 암호를 해독해서 탈취할 수 있다. 대략적으로 침했을 때는 피해 규모가 3,400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암호화폐 섹터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고 개인과 IT 소프트웨어 쪽들이 약세 기조를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브로드컴이라든가 AMD라든가 마이크로칩테크 TSMC, 그다음에 퀄컴, 엔비디아, 이런 인텔, 반도체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와 트럼프에서도 기후 변화에 대한 찬밥이었지만 이제 쿠스, 탄소 포집 활용 이런 쪽까지 보조금 지원 정책을 나서면서 퓨얼셀 에너지라든가 빌라드 파워 같은 재생에너지와 연료전지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고 모처럼 릴리가 강세를 보였고요. 테슬라 역시도 반등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게 실적 부진 우려가 나오는 ARM 그리고 카니발이 하락했고 암호화폐가 조정을 보이면서 코인베이스가 약세를 보였다라는 거죠. 그러면 ETF 쪽도 똑같이 반도체가 굉장히 강했고요. 그 다음에 다와 나스닥과 좀 다른 면모에서는 보안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리고 우주 섹터와 헬스케어, 재생에너지 이런 쪽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반도체와 보안, 우주 섹터, 헬스케어는 우리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이라든가 인공지능, 자율주행, 2차 전지 섹터들이 약세를 면치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 역시 오늘 반도체와 보안, 그다음에
그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들이 일단 메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M7주들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강조드렸던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M7주들이 조정권에 있지만 결국에는 추세는 살아있다. 그리고 유동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M7주들은 추가적으로 상승할 여건들 충분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반영하듯이 브로드컴이 5% 이상 강세를 보였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부분은 브로드컴이 2115달러 지지받는다면 다시 한번 이 고점 부분 251달러 88센트 돌파를 시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 반도체 브로드컴이라든가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또 강세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바닥권은 126불에 어느 정도 확인됐다. 그래서 120불에서 140불 박스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139불 79센치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엔비디아가 140불 대 저항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에 인공지능 반도체는 한 번 더 상승할 여력들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테슬라는 최근 이제 4일 동안 음봉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 공화당 내에서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의 독주를 견제하는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어제 트럼프가 머스크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미국 출생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그으면서 하락 조정은 보였지만 이미 테슬라 역시도 아직 추세가 견조하게 살아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415달러에서 테슬라는 당분간 488달러 이 박스권을 보일 거고 결국엔 한 번 더 488달러 54센트 고점을 돌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최근 들어서 약세를 보였던 릴리가 강한 반등 나왔거든요. 일단 제약바이오 역시도 금리 인하 수혜 섹터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쪽도 반등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자 반면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온 섹터는 여지없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역시도 같은 반도체라 하더라도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것들은 강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겠고 자 이제 원자재 쪽에서 우리가 한번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비트코인 부분이 결국 이제 미국 시장의 어떤 상방을 가늠할 수 있어요. 양자 암으로 인해서 보완해도 이런 우려감 때문에 고점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지만 일단 제일 큰 가격은 지난 12월 5일이었죠. 91,398달러에서 급등했기 때문에 이 박스로 움직일 거고 지난 12월 20일 역시도 장중 이 이슈로 인해서 92,450불대까지 하락했다가 꼬리를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현재 보면 비트코인 역시도 92,454달러 부근에서는 지지를 보일 수 있다. 그러면 요 가격 12월 20일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당분간은 요 가격 수준 12,800불까지 박스권 움직일 수 있다. 아직까지 추세를 살아있고 12월 20일 저가를 이탈했을 때는 결국에 12월 5일 장중 저가죠. 91,398달러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자 그러면서 지금 보면 이제 구리라든가 알루미늄이라든가 이런 비철 금속들이 하락하고 있어요. 결국에는 수요 둔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일단 경기 선행 지표인 구리 시세가 결국에 이제 박스권 하단을 이탈하는 박스권 하단을 근접한 그런 국면이라면 결국에 경기 둔화는 이미 진행됐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고요. 그러면 천연가스가 조정을 보여준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계절적인 수요이 한 번 더 빠진다면 천연가스는 우리 매수 쪽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곡물 쪽에서는 이제 옥수수 가격이 지금 이제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451달러가 단기적으로 고점인데, 요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 보인다면 다시 어떤 에그리플레이션에 대한 이런 우려감들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원자재 쪽에서를 봤을 때 경기 둔화는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천연가스를 집중하자.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살펴봤습니다. 전일의 중국 증시 볼 텐데요. 어제 중국 증시 심천 종합 지수는 2%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른 해석이 있을까요? 일단 지금 중국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죠. 경기를 부양하는 것도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그런 모습인데, 결국에는 지금까지 경기 부양 이슈로 해서 주가가 급등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상황에서 나왔던 부분은 뭐냐면, 완커가 또다시 디폴트 경고음을 내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이징 외 지역들, 특히 지방 정부들의 부동산 경기는 이자를 굉장히 갚기도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기 부양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부동산 정책을 쟁척에 대한 확실한 지표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에는 박스권 하단까지 밀릴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지금 경기 부양의 목적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통한 소비 증대 이런 쪽으로 가기 때문에 요 완커의 디폴트 우려에 대한 공산당의 어떤 정책적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동산 이슈로 인해서 심천이나 상해나 그다음에 항생지수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매수 쪽으로 보자. 중국은 여전히 내년 4월 양해까지 시장의 상승 모멘텀은 있기 때문에 빠지면 매수 쪽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뉴욕 증시 얘기를 워낙에 심층적으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좀 지체가 됐는데요. 이번에는 국장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어제 이은 상승 흐름 좀 기대하십니까? 저는 오늘은 조금 숨고르기 나올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큰 부분이 미국의 셧다운 우려가 해소됐기 때문에 빠진 폭만큼 반등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국의 PC가 기대 이하로 나오면서 인플레 압력이 적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서 금리 인하될 것이다. 이런 선순환 구조 때문에 미국 시장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이거 역시도 국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보였고,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보조금 불확실성 이제 해소돼서 관련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었고, 어제는 12월 수출이 403억 달러로 인해서 전년 동기 대비 약 7% 가까이 상승했다. 요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의 아킬레스건은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면서 외환 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 같은 경우도 원화 가치는 1,452원 60전 여기까지 오면서 결국에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외화부채 환차손 증가 이로 인해서 4분기 실적은 어닝 쇼크로 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약재약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울러서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선물 매수 규모를 급격히 줄였고 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1%대로 처리한 이런 모습 보면 결국에는 우리 시장은 정치적인 리스크와 그다음에 환율의 위험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을 때는 여전히 바닥을 차지하는 그러한 과정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자 원달러 환율을 보더라도 우리가 계엄 이후에 원화 가치가 약 14% 정도 급변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미국이 지난 2022년도 금리를 인상했을 때 원화가 장중 1,445원 64센트까지 갔는데 이번 계엄령 폭우로 인해서
이 고점을 돌파했어요. 1,460원 59전을 돌파했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시장에서는 1,450원이 아닌 이제 지금 1,560원 돌파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어떤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면 다시 원달러 환율은 1,300원대로 진입하겠지만 결국에 지금처럼 경기 성장 둔화와 정치적인 리스크가 같이 있는 시점이라면 결국에 1,560원 돌파한다면 시장은 크게 흔들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지금 원화 약세가 당분간 유지되는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매도 압력은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단기적으로 부담되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동반으로 들어왔는데 과연 이 연속성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연속성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코스피에서 1,400억 매수했고 코스닥에서 역시 1,300억 순매수하며 지수를 끌어올렸거든요. 하지만 코스피 거래대금이 7조 4천억이 안 돼요. 21% 급감했고 코스닥 역시도 거래대금이 5조 3,500억으로 약 18% 급감했어요. 거래대금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승은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고 그다음에 외국인들 선물을 보면 9시 다분에 1,453억 순매도였다가 결국에는 2시 36분에 5,113억 즉 대략적으로 외국인들은 3시간 만에 6천억 이상, 6,600억 가까이 순매수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3시 30분에 약 4천억 수준으로 급감했고 마감에서는 1,136억 순매수로 끝났어요.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5,500억을 2시 36분 이후로 마감까지 5,500억 이상을 매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로 전환되지 않는다면 지수는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봐야 되면 지금 이제 예탁금은 증가됐지만 제일 우려스러운 부분이 지난 12월 20일 지수가 조정을 보였을 때 마켓머니 펀드에서 7조 2천억이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182조 원대로 급감하는 그런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수익증권 역시도 매도하면서 조금 미국 시장이나 코인 쪽으로 가면서 지금 5,500억이 빠진 그런 모습들, 즉 시장에서 증시지만 자금 유입이 없기 때문에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보셔도 외국인들 선물 매수 전환하면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매도를 늘렸을 때는 오늘 조정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지난 하대슈 종목 하기 전에 오늘 일정부터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요 일정 뭐가 있을까요? 오늘 큰 거는 국무회에서 자율운행 선박법 이제 시행령 개정이 있어요. 네. 해저광물 개발법 2개인데 그렇다면 이제 자율운행 선박법 시행을 하면 결국에 조선 부품 기자재 쪽이겠죠. 어제 미국의 쉽스 액트 조선법 이쪽에 대해서 조선주들이 움직였기 때문에 오늘 자율주행 선박 관련들이 움직일 수 있지 한번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삼성 레녹스 이 합병을 하면서 HVAC 북미 법인을 출범해요. 그렇다면 냉각 관련해서 HVAC들이 그동안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이 나왔을지 보고 그다음에 저출산 통계와 저출산 대책 발표가 있으면 저출산주들이 한번은 움직일지 보는데 결국에 우리가 오늘 봐야 될 부분들은 반도체가 첫 번째 되겠죠. 반도체, 바이오 이게 첫 번째 될 거고 두 번째로는 양자 암호와 탄소 중립 활용, 그러면 포집 활용, 쿠스 관련주들, 그 다음에 곁다리로 HVAC 일종을 곁다리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 섹터가 사실 이렇게 단어로 봤을 때는 굉장히 또 어려운데 우리가 항상 관심 섹터 이야기하면서 종목까지 짚어주시니까 하대슈 종목, 지난 종목 한번 리뷰 들어보면서 오늘장 종목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가 좋은 두 종목입니다. SOS랩과 차이커뮤니케이션. 차이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리뷰를 해주시긴 했는데 어제 장중에 급등을 했었어요.
일단 차익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목표 주가를 14,500원 설정했어요. 그래도 거래량이라든가 보면 결국엔 목표 주가를 상향 검토할 거라겠는데 어제 11,400 우리가 봤던 14,500원 부근에서 대량 거래 나오면서 밀렸거든요. 일단 여러분들 목표 달성 쪽으로 보시고 대신에 아직 추세가 끝나지 않았고 이슈가 살아 있어요. 왜냐하면 머스크 X의 글로벌 대행사라는 것 그리고 머스크 X의 이메일 출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어제 우리가 14,500원 목표가를 봤기 때문에 차익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는 어제 매도하신 분이라면 11,200원 전후에서는 한번 우리가 선취매 해보자. 그다음에 11,000원 이탈 시점에서는 9,600원에서 10,000원 다시 매수하고 9,500원 이탈 손절 보고 9,500원 지지받는다면 다시 한번 목표 주가 14,500원 돌파를 봤으면 좋을 것 같고요. SOS백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부분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라이다로 고수익을 달성할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미국이 중국산 라이다 수입 금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얘들 같은 경우는 2025년도에는 흑자 전환이겠지만 2026년도에는 영업이익이 40배 증가하는 서프라이즈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 역시도 우리가 11,580원을 지켜주면 목표 주가 우리 15,000원 상향한 목표 주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11,500원 이탈 시에는 차익 실현하고 다시 저가 매수 쪽으로 보자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장 핫이슈 종목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슈에서 고르셨습니까? 오늘은 이제 양자무 숲에서 봤으면 좋겠어요. 네. 대장주들은 쉬고 있는데 양자 컴퓨터 대장의 비트코인이 붕괴될까? 구글에서는 10년 후 이야기다 얘기 나오면서 비트코인 저가 매수가 유입됐어요. 그러면 이제 대장격이 엑스게이트라든가 KCS가 과거의 대장이었는데 최근에는 ICTK라든가 ALT라든가 이런 신규 대장 쪽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볼 거는 ALT 쪽을 매수해보자. 7,900원부터 동시호가 매수하고 손절은 7,300원 이탈 보시고 목표 주가는 조금 높게 볼게요. 엉덩이 무겁게 12,000원 도전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ALT에 대한 목표 주가는 조금 더 욕심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12,000원 설정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7,3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시간의 단위가 종목 어제도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 잘 올랐는데 오늘은 어떤 쪽 눈여겨보셨습니까? 오늘은 요거는 이슈는 지속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두 가지를 가졌는데 첫 번째 트럼프 취임식 초청장 수령했다. 어제는 신세계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 오늘 나온 것이 풍산그룹 유진 회장, 남선 SM그룹 오우현 회장이 초청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산홀딩스라든가 풍산 관련주들, 그다음에 오우현 회장 관련이 남선알루미늄이라든가 TK케미칼이라든가 대한해운 이런 쪽들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나왔던 게 하나그룹도 있죠. 그다음에 신세계그룹, 요거는 아키팅 앞으로 계속 관련 기업들 나와서 시장에 관심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오늘 풍산과 풍산홀딩스 이런 쪽 봤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푸스 탄소 중립 기후 변화 쪽에서는 트럼프에서는 소외받지만 결국 정부 정책이 2030년까지 450조를 투입하겠다. 그렇다면 그린 케미칼과 캠트로스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럼 이거 말고도 에코바이오라든가 에코아이 이런 관련 섹터들은 당분간 트럼프 정책까지도 있기 때문에 메인 이슈 섹터에서 관심 있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간의 단위가 종목 두 가지에서 골라봤고요. 오늘장 핫이슈 탑픽은 ALT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딘사이트S 단야 선생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